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6 플레밍의 윈선 법칙입니다. 플레밍 법칙에는 윈선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윈선 법칙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엄지와 검지 90도,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 90도. 너무나도 유명한 플레밍의 윈선 법칙, 오른손 법칙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엄지인 경우에는 심, 그 다음에 검지인 경우에는 자장 또는 자개. 자개 하게 되면 자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엄지인 경우에는 심, 검지인 경우에는 자장, 중지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시려면 FBI, 힘은 포스, 그 다음에 검지는 자장. 우리 전기 쪽에서는요, 자장, 자속밀도, 이러한 것들은 B로 편의상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I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FBI, 플레밍 윈선 법칙은 FBI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FBI다. F는 심, B는 자장, I는 전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승강기 기능사 또는 전기 기능사의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플레밍의 윈선 법칙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윈선 법칙, 전동기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에 플레밍 윈선 법칙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전자를 쓰게 되면 이것이 왼쪽으로 이와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플레밍 윈선 법칙 적용하는 것, 이것이 전동기. 이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제 손을 보시게 되면 엄지, 검지, 중지, 엄지와 검지 90도, 검지와 중지 90도 똑같습니다. 단지 오른손을 펼칠 뿐이야. 그러면 엄지인 경우에는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운동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인 경우에는 이동 방향, 힘이죠. 힘. 그 다음에 검지인 경우에는 자장 또는 자개. 그 다음에 중지인 경우에는 유기기전력. 유기기전력 하게 되면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방향,
전류 방향, 유기하면 생긴, 저절로 생긴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유도 그런 말을 해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엄지인 경우에는 힘, 검지인 경우에는 차장, 중지인 경우에는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손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왼손 법칙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쓸 때 왼쪽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왼손 법칙. 자, 이번에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 힘을 줘서 이동 방향. F, 검지, 차장, 중지, 유기, 기전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방향. 발전기에 유기, 기전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발전기 이것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적용한다. 시험에 너무나도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렇게 적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N극, S극이 있어요. N에서 S로는 차력선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N극, S극 사이 여기에는 차장이 형성되겠죠. 자, 이와 같이 차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도체 이것을 차장 안에다 놓았어요. 차장이 형성되는 데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위로 흘리든 밑으로 흘리든 도체하면 전류를 흘리는 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 알루미늄선 다 도체죠. N극, S극, N에서 S로 차장이 형성됐다. 도체를 놨다.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는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전기기능사나 전기기사 쪽에 보게 되면 이 도체는 1번으로 움직입니까? 2번으로 움직입니까? 3번으로 움직입니까? 4번으로 움직입니까? 지금 도체의 전류는 이렇게 흘려줬어요. 그러면 이 도체 1번, 2번, 3번, 4번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차장한 도체의 전류를 흘려주면 도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을 전자력이라고 그래요. 전자력.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차장한 도체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 이 도체가 힘을 쓰는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왼손 법칙, 엄지와 검지 90도, 검지와 중지 90도. 자, 비차장, 전류, 중지 됐죠? 차장과 전류 방향. 그러면 엄지 1번으로 이 도체는 힘이 나타나네요.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차장 안에 도체의 전류를 넣어주면 그 도체는 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자력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시험에 응용 문제를 잘 내요. 어쨌든 도체 거기에 저울리를 흘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장 안에 도체에 저울리를 흘려주면 그 도체는 힘을 쓴다. 그 힘이 전자력이고 그 힘,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다. 그때에 나타나는 힘은 전자력이다. 전자력.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BIL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 이와 같이 그 전자력은 나타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것도요. 자, 일단 플레밍의 왼손 법칙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손 법칙은 FBI다. 엄지는 힘, 비는 자장이고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 엄지 힘, 그 다음에 검지 자장, 중지는 전류. 자, 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 법칙은 전동기 왼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른손 법칙은 이와 같이 엄지, 검지, 중지. 엄지는 힘을 줘서 그 물체의 이동 방향, 그러니까 힘, 암길 쉽게 하기 위해서 엄지 힘, 비차장, 그 다음에 FBE하여 FBI가 아니라 FBE, E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기기전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알아두셔야 되고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오른쪽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돼 있어. 발전기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어서 18번 직선 도체에 착용하는 심. 직선 도체에 착용하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전자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N에서 S로 차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도체가 있어요. 도체하면 전류로 흘려주는 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류 도체에 이와 같이 흘려줬다면 이 도체는 어느 쪽으로 힘이 나타냅니까? 그러면 플레밍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한다면 이때는 B와 I 그러면 일방향으로 이 도체는 힘이 나타나요. 그때 그 나타나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자력 아니에요. 기자력은 자속을 흐리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력은 BIL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우스갯소리로 빌 클린턴 뭐 이렇게도 외워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BIL 사인 세타. 이 각도는 줄 거예요. 사인 세타는. 이게 사인 세타는요. 이 차장과 그 다음에 도체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 세타. 이것은 왜 코사인 세타 안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의니까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체와 차장이 이루는 각도 세타. 전자력 공식. 이 값만 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B는 차장,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이 도체의 길이는 메타로 항상 50cm 하면 0.5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30도, 사인 60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계산기 이용하시면 쉽게 거기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뭐 쉽게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자력.
공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19번 보시면 평행 직선 조류 사이에 작용하는 심이 나옵니다. 19. 평행 직선 조류 사이에 작용하는 심.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도체가 이와 같이 도체가 두 개가 있어요. 전류를 이 도체에다가 이렇게 I1이라는 도체를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어요. 자, 이것이 A, B라고 하고 A의 I1 전류, 그 다음에 B의 I2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면, 그리고 이 도체 사이의 거리 D미터다. 자, 그러면 도체 전류를 넣어주면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A의 자력선이 나타나겠죠? 자력선. 엄지손가락 대면은요, 이 도체를 잡으면 네 손가락은 자력선 방향이 되잖아요. 자정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점이라고 했을 때에 자력선 방향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이나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이 편해요. 도체 하나다. 그렇게 된다면 전류 방향에다가 엄지손가락 대고 그 다음에 도체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면 네 손가락은 자력선 방향이 돼요. 그래서 네 손가락, 자, 자력선 방향이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B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력선 방향 두 개만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D미터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A 도체의 I1, B 도체의 I2 전류 방향이 같다. 그러면 자력선 방향은 이와 같이 똑같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자력선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 방향이 반대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중심 부분에는 A 도체에는 자력선 방향이 이렇게, B 도체에는 자력선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도체 자, 여기에는 이러한 형태로 자력선이 형성이 됐다면 가운데 부분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가운데 부분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력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력선은요, 쉬운 말로 오므라들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도체와 B 도체는 전류 방향이 같으면 흡인력,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반다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각종 시험에. 그래서 도체 두 개가 있다. 전류 방향이 같으면 A 도체와 B 도체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A도체와 B도체의 줄방에 반다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그때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면 여기에 두 도체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이와 같은 결론적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 도체의 1m, 도체 1m 요 정의예요. 1m. 그래서 이 도체 1m인 경우에 줄 방향이 같으면 두 도체는 흡인력, 두 도체 흐르는 전류가 반대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운동돼요. 자꾸 운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 승강기 기능사에서는 또 전기기능사나 전기기사 쪽도요,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와요. 이제 잘 물어보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체 줄방에 같으면 맞는 것은 이런 형태로요. 또 두 도체 흐르는 줄방에 반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20번 렌츠의 법칙입니다. 이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자속을 증가시키면, 코일의 자속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계의 전력이 생긴다. 또 코일에 생성되어 있는 자속을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유계의 전력이 생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교류인 경우에는요, 발전기에서 나온 전압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라고 하는 것, 즉 전압 전류는요, 교류인 경우에는 어떤 부하가 먹는 전압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인파형으로 나옵니다. 직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 전류가 부하 쪽으로 들어가요. 직류 전원하면 전류 전압이 나오는 원천, 이걸 갖다가 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원 표시는 이와 같이 직류 전원 표시, 교류 전원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이것이 사인파형처럼, 이것은 교류 전원 표시예요. 자, 그래서 직류인 경우에는 어떤 부하가 먹는 전압 전류는 이와 같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교류인 경우에는 사인파형으로 부하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주 특이하죠. 교류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사인 이 값, 이러한 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사인 34, 사인 60도, 사인 90도 이런 값을 모르더라도 각종 시험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계산기 쓰신다면은. 자, 그러면 코일, 지금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요,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부하는 코일로 이루어졌어요. 각종 가전제품 보시면 다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쪽에는 코일과 콘덴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일이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교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지금 이 라인이 플러스 쪽이고 이 라인은 마이너스 쪽이에요. 자, 아직까지 진도를, 교류 쪽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전류가 어떤 부하로 흐른다. 플러스 이런 에너지가 코일로 들어갔다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이 이러한 전류가 들어갔다면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러한 교류 파형이 들어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코일의 자속 증가하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기전력이 생긴다. 말 바꾸면 줄과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렌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일이라고 하는 놈은요, 안주를 하려고 그래요. 변화를 싫어해요. 개혁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렌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러한 파형이 코일로 들어갈 때에 이 코일의 자속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또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기전력이 생긴다.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렌츠입니다. 뭐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패러데이 법칙이 나옵니다.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린츠 저 사람이 내린 정의가 맞거든요. 야, 이 교류 파형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에 자속 증가시켜 자속 감소시켜 그러면 유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또 감소하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기전력이 생긴다. 말 바꾸면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때의 그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의한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유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한 사람이 패러데이다. 렌츠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패러데이는 당신 말이 맞는데 그때 유기전력의 크기는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죠. 이는 유기는 생긴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으로 생긴 유기기전력. 기전력하면 전압이죠. 자,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유기기전력. 기전력하면 전압이라고 그랬죠. 제가요. 자, 단위는 볼트입니다. dt분의 d 파이. 이 d는요,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는요, 변화를 뜻해요. 변화. 그러니까 코일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자속들이 아주 빠르게 변화를 한다면 유기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N은 건수예요. 건수.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은 유기절이 생길 것이고 조금 가보면 조금 유기절이 생길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코일을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감았어요. 여기에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대 자석으로 이 코일 이 중심에 여기에 놓다 뺐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력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코일에 자석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 N극 S극 이걸 여기에 중심에 놓다 뺐다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석 이것을 코일에 증가시키면 반 이쪽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이 막대 자석을 이렇게 빼면 또 이러한 방향으로 유기절이 생겨요. 자석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기절이 생기고 자석을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기절이 생긴다. 이것이 뭐냐면 렌즈 법칙인데 그때의 그 크기는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렌즈는 이 유기절의 크기 값까지는 이 생각을 못한 거죠. 패러데이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코일에다가 자속 변화를 주면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가시키면 여기에 코일의 자속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계산하고 할 때는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E는 이꼬로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를 코일 군에 변화를 주면 코일군의 자속을 증가하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면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기전력이 생긴다. 이거 학교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 유기전력이 이렇게 그래서 렌즈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계 매달면요, 전압계에 전압이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도체의 운동에 의한 유기전력의 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전자력, 자장하면 차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자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 여기에 도체가 있다. 자, 도체에다가 조울류를 흘려주면 이 도체는 쉼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자장하는 도체에 조울류를 흘려주면 이 도체는 쉼이 나타내는데 그때 그 나타난 쉼을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자력은 B1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 자, 이번에는 자장 안에 나타나는 유기전력 설명을 합니다. 자, 자장 안에 이번에 도체, 이 도체를 움직이면은요, 도체 조울류 흘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장한 도체 조울류를 흘려줬다. 도체 여기 심이 나타나는데 그 심 전자력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자장한 도체가 있다. 도체에 조울류를 주는 거 아닙니다. 도체를 움직이면
그때에 이 도체에는 B, V, L,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 유기전력의 단위는 볼트니까요. 자, 공식이 비슷하네요. 자꾸 혼동돼요. 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체의 조울이 흘러졌을 때 도체가 나타내지는 힘, 전자력 이렇게 단위는 뉴턴. 이번에는 찾아간 도체 있어요. 도체를 움직이면 도체는 자속 변화가 있죠. 자력선 변화가 있겠죠. 코일 거기에 나타내져 있는 자력선 자석이 항상 똑같으면은요, 유기전력이 생기질 않아요. 코일에 어떠한 도체들 그 안에 자속 변화가 생기면 어쨌든 생겨야 돼요. 무엇이 자력선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유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왜 생기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 경우 찾아간 도체 이렇게 놔두면은요, 이 도체에는 유기전력이 안 생겨요. 근데 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체는 이 자력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체에 움직이면 도체 자력선 걔네들 이 변화가 있으니까 도체에는 유기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아주 미세하게 생기겠죠. 어쨌든 이 도체에는 생기는 유기전력은 BVL 사인 세트다. 자장 크기 줄 것이고요. 속도 줄 거라고요. 초당 몇 미터. 속도 초당.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도체와 자장 요 각도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력 공식과 자장은 도체 움직였을 때 그때의 유기전력, 도체에 나타내지는 유기전력 공식이 비슷한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23번 보시겠습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입니다. 코일이 자체 인덕턴스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전기 쪽 너무 어렵다. 전기 각종 시험에 기기, 기계, 무슨 보일러, 기사, 등등의 우리 전기 과목이 이제 들어가는데 전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용어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 용어 희한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인덕턴스라는 용어가 또 나와 있네요. 이 인덕턴스는요, 무슨 말이냐면 코일 감을 거란 말이에요. 100번, 200번, 300번이고. 근데 상식적으로요, 코일을 많이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에서 많은 자력선, 자석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일 조금 감으면은요, 똑같은 전류 흘렸을 때에 조금 감은 경우와 많이 감은 경우 비교하면 많이 감은 경우가 자력선, 자석을 많이 뿜어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코일도요, 똑같이 200번씩 감았다. 근데 코일이 가느다란 거, 코일이 굵은 거, 그 다음에 코일이 삼각형인 거, 코일이 사각형인 거, 똑같은 번수로 감고 똑같은 전류를 줬을 때에 그 코일에서 내뿜는 자력선은 틀려요. 그러면 코일에서 내뿜는 자력선 얼마만큼 내뿜을까를 나타내는 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각종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코일이 인덕턴스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 똑같은 권수에 똑같은 조류를 줬을 때에 코일이 내뿜는 자력선 자석을 얼마만큼 많이 내뿜고 조금 내뿜겠죠. 그래서 그 내뿜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라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엽전에다가 전류 올려줬어요. 그러면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에 의해서 코일인 경우에는 도체 하나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에다가 엄지손가락 대고요. 네 손가락 잡으면 자력선 방향이 됐죠. 근데 도체가 아주 많아요. 코일 200번, 300번 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일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이 네 손가락이죠. 완전히 반대예요. 도체 하나와 그다음에 코일 많이 관계 있을 때 그때 전류 방향 틀려요. 이 경우에는 도체 하나니까 엄지손가락 됐어요. 네 손가락이 자력선 방향. 자, 이 경우에는 코일을 많이 감았어요. 그러면 이때 전류 방향은 네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엄지손가락 자력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도체 하나와 코일과 이 오른손 이거 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일 이 경우에는 전류 방향이 네 손가락입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자속이 나가는 거예요. 자속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쨌든 코일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면 거기에서 자력선 나오겠죠.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라는 말은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에서 자력선, 자석 나오겠죠. 자체, 자기란 말 나오면은 이와 같이 자력선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통과해 나가느냐, 이것이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놈도 있겠죠. 새는 것도 있겠죠. 자, 전류 흘려줬어요. 이 코일에서 자력선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100개가 다 통과해 나가는 법은 없어요. 새는 게 있거든요. 90만 나가고 10개는 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코일에 전류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통과해 나가느냐,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누설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상당히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특히 전기, 자기학 쪽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주 머리를 흔드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러한 철심이 있어요. 저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엽전에다 코일 감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력선, 자석은 나갈 겁니다.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누설되는 것 빼고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통과해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 파이. 이건 정의야. 어디서 유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는 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헨리 전류 몇 번 감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력선 나오겠죠. 자속 나오겠죠. 이렇게 공식이 돼요. 자, 이것은 이와 같이도 돼요. L분의
뮤A N 자성 다니는 햇빛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햇빛 인덕턴스에 다니는 햇빛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코일 이렇게 감았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통과해 나가는 나타내는 그러한 상수, 이것이 자체 인덕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자속 밀도는 제곱미터당 자속이 얼마만큼이 되냐? 자속하면 자력선의 뭉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그러면 수학 공식에 의해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BA가 되죠. 자,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요, μH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자, 그 다음에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도체가 있어요. 자, 초울리로 흘려줬답니다. 그러면 자, 이 점에 의해서 생기는 자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때에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I는요. I는 흘리는 전리는 이것 전체 길이 H, L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장의 세기. 그래서 전류 많이 흘려주면 자, 요거 자장의 세기도 이제 세지겠죠. 근데 이제 도체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 N자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니까 이것이 원래 배주의적 분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H라고 하는 것은 L분의 NI니까 자, 여기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μ A L분의 H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져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L분의 NI 이것을 자, 여 파이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결론. 자체 인덕턴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공식은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환상 솔레노이드인 경우,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코일을 동그랗게 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코일을 이렇게 감는 게 아니에요. 코일을 감을 때에 이러한 형태로 코일을 철심에다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감으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는 형태가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경우에 주울류를 흘려주면 자, 주울류 방향에 의해서 자르선 방향이 생기겠죠. 자정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에 누설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코일을 동그랗게 감았을 때에 자체 인덕턴스. 자, 이거 환상 솔레노이드에 누설되는 것 빼고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통과해 나가느냐. 자체 인덕턴스,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환상 솔레노이드 아니죠. 구분이 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 시험 문제는 계산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환상 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는 이 공식이네. 무엇의 콘스 자성의 비례합니다. 무엇이 자체 인덕턴스가. 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 공식. 이 길이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러한 경우에 자로예요. 자속이 흐르는 길을 자로라고 그래요. 자, 이 자로, 길이. 그 다음에 뮤는
투자율이죠. 설명을 제가 자세히 했어요. 투자율 미우는 자력선을 얼마큼 잘 통과해 나가느냐, 투과해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율이 투과율. 투자율 미우는 공기, 진공의 투자율. 공기도 저런체니까요. 공기, 진공, 이거 뚫고 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력선이. 그래서 투자율 미우는 미우제로 공기,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공기, 진공의 비투자율은 1. 공기, 진공의 투자율. 미우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헨리퍼미터. 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질기능사에도요. 자, 그래서 뮤를 말하고요. A는 이러한 엽전 자르면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 면적 A. 그 다음에 몇 번 감았느냐? 코일 몇 번 감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환상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 공식 L분의 뮤A 에너자성. 환상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 L은 콘스 자성에 비례한다.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솔레노이드라는 말이 없고요. 이렇게 전류 주고요. 몇 번 감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속 주고요. 그때 인덕턴스를 구하라. 자체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체 인덕턴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